안녕하세요. 기초입문서 공시법을 방문각 담당하고 있는 강추리 교수입니다. 이 기초입문서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입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기초적인 부분에서 그걸 위주로 해서 한 강의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를 하게 우리 앞서서 제 이름은 뭐 강철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요즘 밴드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밴드를 만들 예정인데 그 다음 카페에 가면 제 이름이 강철이니까 강철 공시샘에 들어가셔서 그 등업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사항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사항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 목소리로 해놓은 게 있는 건데 그걸 알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거기에 가입을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우리 공인중개사를 지금 입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지 그 팁을 한번 먼저 제가 주고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개사가 1차, 2차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1차 40점 꽈라기에서 60점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민법도 60점 이상, 학계론도 60점, 120점 작전이 되는데, 대부분 점수를 민법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이 65점, 학교로는 55점 이렇게 공부를 작전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55점을 맞으려면 매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주 4일 꼭 4일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5, 6월 달 되면 1차가 안 되면 2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법을 4일 정도 해서 하면은 매일 사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하면은요 한 80점 충분히 또 민법도 맞을 수 있거든요. 매일 4주 이렇게 4일씩 하는데요. 그럼 학교로는 얼마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40점 꽈락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로는 하나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패스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계산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하는 가장 큰 조건은 민법을 매일 주 4일 이상 공부한다. 그거 하고 학교로는 계산 문제를 풀지는 않고 나중에 푼다. 이것만 잘 지켜주면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하고 공시법 해가지고 60점에서 180점 작전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니까 쉬운 거에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쉬우냐면 그 중개사법이 공법부터 여러분 쉬웠습니다. 공법이 조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면 안 됩니다. 쉬운 거 먼저 해야 됩니다. 같은 시간을 대비해서 쉬운 게 점수 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7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공법은 이제 꽈락 정리 놓는다. 그래서 한 50점 이렇게 작성하고 공시법 해가지고 이제 60점인데요. 우리 공시법은 이렇게 이제 법의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적법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면 다 읽지 마시고요. 우리 지적법하고 등기법 12문제 있고 세법이 있죠. 그래서 16문제. 그래서 이렇게 한 과목으로 갑니다. 이 과목 중에서 어디에서 점수 따기 쉬우냐면 이 지적법이 점수 따기 좋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공시법은 좀 아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지적법하고 등기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은 둘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조문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판례 얘기입니다. 근데 지적법은 조문이 없죠. 조문밖에 판례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적법이 좀 쉽게 단순하게 암기만 제대로 되면 점수를 지적법은 아주 쉽게 좀 딸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법은 좀 민법이 돼야 되고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고 등기 예규 선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법은 우리 이렇게 지적법은 한 10문제 정도 10문항 정도 여러분이 꼭 이제 맞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6문항 정도, 그리고 세법 8문항 정도, 그래서 한 60점, 24문제에서 60점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점수를 따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체적인 이 강의 목표 이렇게 살짝 보시면 저희 공시법을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아까 지적법을 먼저 하고 등기법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모든 법은 법이기 때문에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꼭 익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이기 때문에 용어가 중요해요. 그 용어를 알으면 반을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먼저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이게 세 번째는 이해할 것이냐 암기할 것이냐 이게 각 과목마다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다 암기가 되면 좋죠. 그렇지만 전
부분을 암기를 못 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해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병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두 법 중에서 이 지적법은 암기로 많이 해결됩니다. 근데 이 등기법은 암기는 있겠지만 이해 과목이 있죠. 이 이해를 위주로 조금 해두시면 여러분이 많이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카페에 가입하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등기법은 제가 이제 나중에 나눠드릴 그 보물 노트라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5장 정도, 4장이나 5장 되는데 그것만 하면 등기법 뭐 7, 8문제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풀러 가느냐면 문제 풀러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문 과정인데도 제가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치르는데 이 문제 푸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요. 우리 시험에 안 들으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그 권리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민법에서도 나오고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중개사법에 나오기도 하고 공시법, 등기법이 나옵니다. 근데 민법에서 나오는 문제와 중개사법에 나오는 문제와 공시법인 등기법에서 나오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달라요. 문제 포인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풀어보면 어느 포인트가 그 과목에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만약에 우리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법은 우리 중개사법만 민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법고시도 민법이 있고요. 변리사, 간평사 다 민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부분들이 다 다르죠. 우리 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먼저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 풀 때도 지금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34인데 옛날 거 풀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최근 거로 5년 앞에 34 이렇게 앞으로 가죠. 그래서 5년 정도 이렇게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조금 문제를 풀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공부는 중요했지만 양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강약 조절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테마별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여기 지금 횟수거든요. 우리가 이제 34인데 지금 보니까 지목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목은 매년 지금 나오고요. 어떤 애 이렇게 2문제씩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지적급 순위에 1순위가 뭐냐면 지목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1순위가. 그래서 여기 요 박스 요 부분은 나중에 그 부분은 볼 때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쳐져 있는 요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같이 가면 부동산 공시법은 어떤 내용들을 보느냐 간략하게 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 이러면 동산이 아닌 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죠. 자,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의 98조에는 그 토지와 정착물이 다 돼 있어요. 자, 우리 토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토지 붙어 있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을 취급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정착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건물이에요. 그래서 공시법상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그냥 토지 건물입니다. 자, 이 토지 건물을 우리 공시한다. 그 얘기는 공적 장부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주요 내용들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알려주느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뭘 거두게죠? 그렇죠. 세금이죠, 세금.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적 장부를 통해서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우리한테 공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공시할 것이냐, 무엇을? 자, 우선 토지를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땅이 있죠, 그죠? 이 땅을 사고 팔 때 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 토지가 지금 우리나라 어디인가요? 우리나라?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것만 봐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는 땅의 위치가 이거 토지의 소재지라는 겁니다. 강남 땅인지 여기 노량진동 땅인지, 그죠? 자, 그런데 이 토지에 강남의 몇 번지 토지인지 모르잖아요, 번호, 그죠? 그 토지의 이제 번호를 지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의 사용 용도가 필요하죠, 그죠? 정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전답 이렇게 할 수 있는 토지죠. 그걸 우리 땅에 뭐냐면 지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내 토지가 경계선이 어디인지 이런 정보도 또 필요하죠, 그죠? 어디까지 내 땅의 경계인지. 그 다음에 이 경계를 가로서 이렇게 보면 뭐죠? 지금은 제곱미터라는데 몇 평짜리 토지 건물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뭘 때 뭐냐면 자, 구청에 가면 이 토지 주요 내용들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인 장부를 나중에 지적공부라고 나와요. 즉 토지의 호적부인데 그 대표 선수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거든요. 그렇게 토지대장을 떼보면 왼쪽에 이제 지목 면적과 소유자가 누군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지적도를 빼보면 또 땅의 생긴 모습들, 경계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뭘 배우냐면 이렇게 땅지자 호적전인데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4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소재지는 이미 행정구역상에 결정돼 있으니까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전, 31전 이런 걸 땅이 뭐라고 하냐면 지번이라고 하고요. 거기 지금 전답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땅이 뭐죠? 지목. 이웃 토지와 구별된 선을 경계선. 우리 경계선을 가로 세로 곱한 게 뭐죠? 면적. 그래서 이 지적법은 이렇게 4가지를 배우는 것이 지적법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체계를 잡아줄 거고요. 자, 이에 비해서 우리 등기법입니다. 간략하면 볼게요. 나중에 등기법 올 때 뒤에 또 등기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줄 건데요. 자, 민법 186조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대표적 계약이죠. 부동산, 토지, 건물입니다. 물권, 뭐 소유권, 저당권 이런 것들의 변동, 이전 등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요. 자, 갑이 저 집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한테 이 집의 소유권을 넘길 수 있죠. 근데 민법 186조에 법률행위, 계약에 의한 부동산, 저 토지 건물의 물권, 소유권의 변동, 이전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을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돼야만이 을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소유를 갖다 주면 등기소에서 어디다가 등기해주면 을이 소유자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등기 절차, 이걸 배우는 게 나중에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체계는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보면 등기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표지불안장이 있고 갑구 을구장에 이렇게 그 주요 이제 권리 내용들이 등기되는 그 절차, 요것들을 배우는 게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자, 우리 지적법은 요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입니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들이 이렇게 아까 지적공부인 토지대항이나 지적도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 절차를 배우는 거고요. 자, 등기법은 아까 권리관계죠. 소유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을 때 요 등기부에 등기되는 절차,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것이 등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모든 법은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지적법의 전체적인 체계도를 볼 거예요. 지적법은 어떻게 흐르는지. 아까 우리 지적법은 이 땅에 대한 4가지 정보를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지적법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총칙장인데 그 용어들이 나옵니다. 지목이 뭐고, 지번이 뭐고, 면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고요. 자, 2장은 자,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를 그러니까 필지라고 그러는데 그 한 필지마다는 4가지 아까 구성 요소가 있었죠. 지번과 지목과 경계, 면적.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요게 이제 2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번은 어떻게 결정되고 지목은 어떻게 결정되고 경계와 면적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걸 배우는 게 2장입니다. 3장은 요게 결정되면 요 정보가 우리한테는 거래를 안전하고 위해서 신속하게 필요하고 국가에는 세금을 걷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공적으로 담아주는 장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적공부입니다. 즉 사람의 호적부에 해당되는 토지의 호적부입니다. 그 사람의 호적부는 한 장이지만 토지의 호적부는 7장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대항이라는 게 있고요. 임야대장, 공의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잡히등록부, 지적도 임야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암기할 때 여기 암기상에 앞글자 따가지고요. 토, 임, 공대, 좌, 지, 임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지적공부인데 이 지적공부에는 이렇게 토지대항에는 뭐가 등록되고 자, 지적도에는 뭐가 등록되고 경계점 잡히등록부는 뭐가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지 그 등록된 사항들을 이제 우리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대항에는 나중에 이쪽에 고유한 등록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동면 개가 등록된다. 대개 면적이 등록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전명부에는 지분이 있고 아파트 땅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 대지권 비율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가 있고 뭐 도면에는 경계선이 있다. 그래서 어느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3장에서 배울 겁니다. 자, 4장은 토지의 이동이다 나오는데 이 토지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지 이동은 이 자가 움직일 자가 아니라 다른 자입니다. 즉 우리 지적 공부에는 이 토지의 표시사항, 우리가 아까 표시사항은 6가지를 표시사항이라고 그래요.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래서 나중에 소, 지목, 경, 좌, 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토지의 표시사항은 자, 10년, 20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변경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생기는 게 바닷가에 매립하는 신규 등록이 있고요. 이것들이 변하는 게 나와요. 나중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이런 게 생기면 이 지번이나 지목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여기 사라지는 육지가 해일이 나가지고 바다가 돼버리면 그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것들 바다에 대한 토지 등록 말소 이런 것들을 4장에서 토지 이동장에서 배워요.
그건 나중에 이제 토지 이동장에서 요 대상 토지, 신규 등록 대상 토지, 등록 분할 토지는 어떤 토지인지 배울 거고요.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신청 의무를 국가에서 세금을 거기에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이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그 땅의 경계 면적을 새로 결정해도 측량이 필요한 토지 등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4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장은 지적 측량. 우리 지적법은 5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측량장인데, 자, 우리 지적법은 요 4가지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소재지는 안 배우고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인데, 자, 요걸 등록시킬 때 이 지번과 지목은 국가가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 확인해서 그냥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땅에 이 경계 면적을 등록하려면 기술적인 땅에 뭘 통하냐면 측량. 우리 경계 분쟁이 있으면 측량해보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측량을 통해서 이 땅의 경계 면적을 등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의 경계 면적을 등록하기 위한 측량 기술자. 이 사람들이 지금 기계 가지고 가서 측량하잖아요. 그럼 여기 뭘 곱게 찾냐면 이 땅의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한다는 거예요. 지번과 지목 구하려고 측량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측량하는 절차가 나와요. 어떻게 측량하는지. 그리고 측량이 잘못되면 한번 쌓아볼 수 있거든요. 이걸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의사에다가 청구하는 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절차가 나오는데, 이걸 마치면 뭘 마치냐면 지적법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법은 총 이렇게 5가지 있어요. 그럼 4가지 배우는 겁니다. 지번하고 지목, 경계, 면적.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용어 정리가 총칙 나오고, 이게 어떻게 결정될 것이 2장에서 나오고요. 이게 결정되면 이 정보가 필요하니까 아까 이 정보를 담아준 정보를 지적 공부라고 해서 이 토지지향이나 지적도 경계점 잡으면 이 내용들이 어느 지적 공부에는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지 그게 배우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토지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해서 우리 4장에서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경계 면적을 등록하면 땅을 뭐 해야 된다고 그래? 그렇죠. 측량. 그래서 측량에 관한 파트를 5장에서 배우면 뭐가 맞히냐면 지적법을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아까 12문제 나오는데요. 1장만 말고는 되게 골고루 나와요. 특별한 장이, 중요한 장이 없고요. 한 30문제씩. 나중에 우리 등기법은 4장,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한 80% 나오거든요. 근데 등기 지적법은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지적법은 암기사항이 있어서 이제 암기사항들이 나중에 잘 해놓으면 굉장히 여러분 편했습니다. 아까 우리 볼까요? 우리 암기사항에 토지의 표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소, 지, 목, 경자면 이렇게 암기했는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것들을 토지의 표시사항인데, 자, 문제 볼까요? 자,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 정리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써 있죠. 그럼 6가지 해당하는 거, 소지, 목, 경자면 해당되는 거, 소유자 아니고 도면번 아니고 경계 좌표죠. 그러면 쉽게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들을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암기 사항들이 제가 이제 보물 노트라고 있거든요. 보물 노트가 이제 아마 판매해서 나갈 텐데요. 이제 12월 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순경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공시법은 편하게 공시법을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등기법은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요 지적법 마치고 나서 등기법 할 때 전체적인 절차를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등기법을 이렇게 한 장으로 보는 등기법이라고 했는데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법의 전체적인 체계 잡고 요것만 잘 알으면 등기법을 우리가 맞추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등기법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보물 노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보물 노트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이제 등기법 볼 때 보시고요. 그래서 이 등기법이 여기 한 장짜리 아까 그 보물 노트 요 안에 있는 거 요걸 이제 요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여기들. 그래서 각종 이제 요것들 보시면 나중에 굉장히 편할 수 있고, 등기법도 암기 사항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암기할 것은 등기법도 암기하지만 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포인트인지 그거를 등기법에서는 우리 기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이제 테마, 우리 책을 이제 가볼게요. 자, 우리, 아마 233페이지 가보죠. 요 기초, 이 입문서라고 이렇게 써 있죠. 기초 입문서.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 자, 233페이지부터 우리 지적법부터 문제가,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용어 정리부터 나오죠. 용어 정리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이 지적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1번에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나오죠.
자, 지적소관청이 누구냐면 이 지적공부인 아까 대표에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 행정관청을 지적소관청인데 우리는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가지고 있어요. 시를 두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천안시는 천안시장, 군, 뭐 태안군이면 태안군수, 그죠? 구청장, 서울에는 각종 구청장 있잖아요. 동작구청장. 그래서 그냥 지적법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오면 그냥 구청장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용어에 나오면 가장 전형적인 것 하나씩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기억나시죠? 요 그림이 좀 중요한데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필수 저기 인문서는 없습니다. 우리 지적법상 행정기관장이 세 사람이 나와요. 아까 좀 전에 봤더니 지적소관청 누구라고 했죠? 그죠? 구청장. 이 사람의 상급단체가 누구죠? 시도지사. 이 사람의 3차가 토지를 관리하는 장관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그 지적법상 행정관청 이 세 사람은 나와요.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 근데 나중에 이 지적소관청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자기 상급단체인 승인을 받게 됐네. 그럼 누구의 승인일까요? 상급단체가 시도지사입니다. 이 시도지사 승인인지 국장이 승인받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적법상 무슨 사유할 때 지적소관청이 무슨 일을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 이런 무조건 X입니다. X.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 거 없어요. 두 번째, 아까 누구 승인이라고 했죠? 그죠? 시도지사. 근데 지적법의 많은 내용 중에서 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적공부 반출. 이 지적공부가 나중에 이제 토지대장이 지적소관하는 곳에 보관했다가 그 서고 바깥으로 반출을 하면 시도지사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할 때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다른 때는 승인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반자, 지자, 추척해서 이 반지축만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다. 자, 그러면 문제 잠깐 볼까요? 1번 문제 볼게요. 1, 2번만. 여기 31회 때 30이 나오는 건데 1번 보세요. 자, 지적공부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X라겠죠. 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자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적법. 그죠? 무조건 국장이 승인 나오면 X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지적공부 복구라는 것은 토지장이 떠내려가지고요. 사라져서 멸시돼서 다시 만드는 게 복구거든요. 그때 승인을 받아서 복구해야 된다. 아까 1번. 자, 우리 시도지사 승인사항에 지적공부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있지만 지적공부 복구라는 것은 없어요. 아까 세 가지만 반지축만 승인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거예요. X. 그래서 나중에 요 그림, 예? 자, 지적소관청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승인받는 건데 그 사람은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그리고 모든 사 중에서 요 세 가지 지적공부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반지축 요 세 가지만 승인사항이다. 예, 꼭 여러분 많이 문제 풀 때 많이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암기사항입니다.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지적공부라고 나오죠. 자, 지적공부는 이 사람의 이제 호적부인데요. 아까 7가지 장부를 지적공부를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명부, 대지권능부, 경계점 잡능부,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우리 앞글자를 따가지고요.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 두 가지를 이제 도면을 하고 위에는 네 가지를 토지 표시사항을 문자화 시켜서 등록했다고 해서 그냥 대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많이 표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연역적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개념들은 거의 안 나와 있는데 이 토지대장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1912년에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만들어요. 일본이 1912년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모든 토지 중에서 이미 개간돼서 평지들입니다. 세금이 나가는 땅들을 먼저 조사 측량해서 그 한 필지마다 소유자가 누구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를 토지대장에다가 씁니다. 두 번째 이제 임야대장인데, 자, 임야대장은 언제 만들냐면 1918년도에 만들어져요. 즉 아까 1912년도에 토지대장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산간 벽지나 섬에 있는 땅들입니다. 이런 땅들을 조사 측량해서 한 필지마다 소유자가 누구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를 임야대장에다가 등록시켜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토지가 등록되거든요. 그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토지는 1918년도를 기준으로 둘 중 하나의 지적공부에 100% 등록이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 당시 평지들은 토지장이 있고 산간 벽지에 있는 토지나 섬들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유지 연명부. 이제
공유지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죠. 즉, 이 토지를 갑이 혼자 아니고 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토지 대장에 소유자 적을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 다 적을 때 여기다가 10명 다 적으면 복잡해지거든요. 그 토지 대장에는 한 사람 적어놔요. 임야 대장. 갑 외에 3인. 그럼 왜 3인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받으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뭘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지분 관계가 얼마인지를 국가가 세금을 곱겨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지 연명부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대지권 등록부인데, 대지권 등록부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 땅이에요. 자, 우리 아파트 건물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대지권인데, 아파트는 대지권 산정하기 편리하게 되게 한 필지로 돼 있어요. 근데 아파트 건물 주인들은 여러 사람이죠. 501호, 501호. 그럼 이 501호가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분별로 쪼개서 가지고 있죠. 이걸 이제 대지권의 비율이다. 몇백 분의 몇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501호 주인이 이 대지권 비율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국가가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걷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뭐고? 501호 건지 502호 건지 501호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이 뭔지를 국가가 세금을 곱겨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대지권 등록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라고 나와 있죠. 자, 지적도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토지 대장을 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지번이 31번이고 지목이 전이고 면적 7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토지 대장만 봐가지고 이 땅이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지도를 우리가 뭐냐면 지적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31번 저는 이렇게 생겼다 그 얘기죠. 자, 근데요 두 번째, 요거는 잠깐 먼저 볼게요. 요거 지금 토지 지적도에다가 이 땅이 지금 70제곱미터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지적도 한 장의 크기가 나중에 도각선이라고 해서 가로 40cm입니다. 세로 30cm를 이렇게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40cm, 30cm 안에는 70제곱미터를 그대로 올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서 올려야 될까요? 축소해서. 그걸 축척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국가가 지적도를 축척을 할 때는 7가지 축척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12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런 도면상 거리고 밑에 1200은 땅의 지상거리예요. 그럼 어느 지역에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 땅에서는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를 1200cm를 줄여서 하는 거예요. cm면 안 나타나니까 100cm가 1m죠. 그리고 축척이 1200분의 1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12m가 줄여서 등록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지역에 보시면 축척이 500분의 1 지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500분의 1 지역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5m가 줄여서 등록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요, 자 1대1로 그리는 것은 원판을 그대로 올린 거잖아요. 근데 2분의 1로 그린 것은 절반을 줄여서 올린 거죠. 그래서 이 분모의 숫자가 작은 것을 정밀하다 해서 큰 축적 또는 대축적이라 하고요. 분모의 숫자가 큰 것을 정밀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작은 축적 또는 소축적이라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적도 그릴 때 이렇게 7가지 축척을 써서 지적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대장인 땅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지적도고요. 그러니까 임야도라고 나오는데, 자, 임야도는 아까 임야 대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임야 대장에는 산 32번지, 지목이 임야, 면적 17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땅에 산 32번 모집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32번지 요 임야의 모습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도면을 임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야도는 대개 축척이 3천, 6천 두 가지만 가지고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야 대장인 땅의 그림은 반드시 임야도 있지 지적도 있지 않아요. 근데 토지 대장인 땅의 그림은 반드시 지적도 있지 절대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도 임야도를 그림에서 올려놨다고 그림도자에서 두 가지를 합쳐서 도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안 본 장부 있죠? 예,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1975년도 이후로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전국의 지금 모든 지역에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 신도시가 생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가 생긴 지역은 전국의 땅 중에서 한 15%나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생기는 건데요. 자,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땅에 이제 이렇게 잠깐 보실까요? 먼저 이렇게요. 자, 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었냐면, 만약에 1975년도 전까지요. 자, 볼게요. 자, 7번지 건물 주인과 땅 주인과 8번지 주인이 있다가 7번지 주인이 여기다가 집을 졌다는 거죠. 그럼 8번지 토지 주인이 자기 땅 경계 침범했다고 싸울 수가 있죠. 그럼 침범인지 아닌지는 이 도면에 등록된 선 가지고 측량해 보이면 침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도면에는 실제 거리가 등록된 게 아니라 축소해서 올려놨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6,000분의 1 지역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6,000분의 1 지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제 거리가 저기가 60m가 도면에는 1cm로 줄여서 등록한 거예요. 120m는 2cm죠. 그거 가지고 땅을 측량하면 정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새로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마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보면 이 땅에 지금 개략적인 모습이 지금 마른 목골로 되어 있죠. 이걸 부호더라 하고요. 꼭지점 1, 2, 3, 4, 5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부호인데, 이 부호와 부호도를 기준으로 우리 마을에 이제 측량 기준점이 있거든요. 자, 측량 기준점으로 또 X축, Y축을 정해놓고, 자, Y1으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1으로 얼마 떨어졌고, 자, Y2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2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는지, 그 X축, Y축에다가 실제 거리값을 재서 숫자에 등록하고, 이걸 X축, Y축에다가 등록됐다고 해서 좌표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집 져놓고 서로 경계 분쟁이 있을 때는 도면에 있는 선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리값이 등록되니까 좌표 가지고 측정해서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역에 비치하는 지적 공부를 이 경계점 등을 좌표 위에다가 올려놨다. 그래서 명칭이 뭐라고 하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3장에서는 뭐가 등록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제 암기시킨데요. 여러분, 땅의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 속해 있고 번지는 몇 번지 최소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까 신도시 땅이라고 했죠. 여러분, 신도시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겠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는 이 부자의 앞에 부호와 좌표. 근데 부자 이름이 있어요. 제일 좌측에 보죠. 강부자가 아니라 뭐죠? 예, 토지의 주민등록부에 해당되는지 나중에 보겠지만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고부자 찾아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지목, 면적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고부자. 올해 경계점 좌표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나올 확률이 있었는데 내년에 여러분 시험입니다. 34회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경계점, 이 좌표 등록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부자가 살고 있다? 그죠? 고부자가 살고 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그 지적 공부 2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자, 3번은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썼죠. 자, 6가지를 우리가 아까 제가 암기할 때 표시라고 했는데 소지목, 경자, 면 이렇게 됐죠.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를 우리가 토지의 표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그 표시 안에 지번이라고 나오죠. 자, 지번은 필지마다 붙여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게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지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인데, 자,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이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을 지번 부여역인데, 우리나라는 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요, 시군구를 기준하고 동리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노량진 동 그러면 1번부터 끝번까지 쭉 하고요. 자, 옆에 때 대방동 이러면 역시 대방동이 땅 1번부터 이게 쭉 해가지고 지번을 붙여줘서 지번이 1번이 시작해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인데, 우리는 시군구가 아니라 동리를 기준으로 붙여준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목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붙인 명칭들인데, 여기 집, 답이면 전, 집이면 대 이렇게 총 우리나라는 28가지 이제 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목이 매년 나온다고 그랬죠? 이따 볼 거고요. 자, 경계입니다. 경계는 이렇게 자, 측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측량을 통해서 도면입니다.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경계점 등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선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라고 합니다. 자, 면적은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기 면적인데, 역시 면적도 측량을 통해서 그 면적은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이렇게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땅은 수평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 면적만 있지 경사 면적 이런 것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면적까지 봤고요. 자, 그 뒤에 자, 234쪽에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나왔죠. 아까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토지 이동은 토지의 저 표시, 즉 소지목 경사면이 새로이 정하거나 발생하는 거죠.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들이 쭉 나오죠. 첫 번째, 우리 신규 등록이라고 나오죠. 우리 신규 등록은 이렇게 간척 사업을 통해서 바닷가 있는 토지를 매립해서 처음 토지대장에 이렇게 등록시키는 것을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신규 등록. 이건 문제는 없죠. 좀 낯서는 게 가로 2번이죠. 등록 전환입니다. 우리 등록 전환은 우리나라 땅은요, 둘 중에 하나 등록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지적도와 이렇게 산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 마을에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거든요. 근데 이 임야도에 있는 땅에다가 이런 각종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죠. 임야에다가. 그 요 토지는 이제 임야가 아니고 대기 때문에 정밀하지 못한 임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어디로 옮겨 놓냐면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등록 전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개념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을 등록 전환인데, 우리나라 등록 전환이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적이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에 보면 평창입니다. 평창.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생겼잖아요. 올림픽이 전까지는 다 임야 있었죠. 대부분. 근데 거기 올림픽 생기면서 거기서 펜션 짓고, 그죠? 호텔을 짓고, 그럼 이 땅이 다 뭐가 이루어지냐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등록 전환은요, 이렇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만 등록 전환인데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지적된 땅이 임야도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적된 땅이 임야도로 온다는 얘기는 집을 다 부숴서 옛날의 자연 상태인 상상태를 그대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및 그 반대까지 등록 전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분할은 어렵지 않죠?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게 분할이고요. 자, 분할의 반대가 가장 대표적인 합병입니다. 그죠? 근데 합병은 나중에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뭐 하지 않냐면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측량하는 이유는 그 땅의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보죠. 자, 이게 31번지 전하고요. 34번지 전을 합할 때 말이에요. 자, 도면상 경계는 이렇게 XX에서 말소시킨다고 그러고요. 자, 토지대장이 이 땅에 이미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은 합산만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합병된 토지는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병은 측량을 통해서 합병시킨다 이러면 틀리다는 겁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지목 변경은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건데, 이렇게 전답에다 집을 줘버리면 이렇게 전에서 대지로 이렇게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예, 5번 지적 측량이라고 나오죠. 아까 이 기술자들이 측량하는 이 땅에 뭐와 뭐를 새로 구하려고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죠? 지번 지목이 아니라 경계 좌표 면적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서 이제 측량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옵니다. 보시고, 예, 자, 거기 이제 우리 지적법의 주요 내용들, 용어 정리들을 본 겁니다. 간략하게 한번 문제 아까 볼까요? 예, 이번 문제 보세요.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 정리에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되는 거 있죠? 아까 6가지를 토지의 표시다 그랬었잖아요. 소, 지, 목, 경, 자, 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 뭐냐면 5번입니다. 경계 좌표. 이렇게 암기하면 좀 편하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면 다 읽지 마세요. 그냥 지적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적법상 용어 정리다 옳은 거. 자, 면적이랑 지적공부인 경계점 좌표능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수평상 넓이를 말한다? 이러면 맞을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아까 우리 경계점 좌표능부는 고부자만 있지 면적 이런 것은 등록되어 있지 않죠.
면적이 등록된 것은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 경제점 좌표등록부에 면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2번 지번 부여적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아까 우리는 시군구했어요, 동리했어요? 그렇죠. 동리 단위로 붙여주죠. 시군구가 아니라. 3번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피상 토지를 지적 측량을 통해서 한 필지. 예, 합병은 측량하지 않았었죠. 들어봤죠? 4번 토지 이동은 아까 토지의 뭐를? 그죠? 표시를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말소하는 이게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이 4번이 맞는 거죠. 5번 신규 등록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항만 지적 옮겨 등록하는 것이 신규 등록이었어요? 등록을 전환시켰어요? 그렇죠. 등록 전환이죠.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까지 지금 봐서 지금 용어 정리의 주요 정리하면 자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자, 우리 지적공부 7가지 토임공대 좌지임 이렇게 7가지를 지적공부다. 자, 토지의 표시 소지목 경사면 이 6가지를 토지의 표시다. 자,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상 즉 소지목 경사면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말소하는 것이 토지이동이고 5번 측량은 이 토지의 경사면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기억을 저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5페이지에 제 2장 토지의 등록장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